예, 유성엽 의원입니다. 한국어촌어항협회 그 노병환 이사장 직무대행님. 네네. 그 아까 전임 방기혁 전 이사장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퇴진하셨다고 그랬죠? 예예. 왜 아까 퇴진하셨다고 그랬죠? 뭐 세월호 참사 해피아에 대한 어떤 지적 이런 것을 두려워해서 그랬나요? 본인 스스로 어떤 국민의 어떤 정서에 좀 부합하고 좀 눈높이를 그러니까 다른 문제는 전혀 없이 수수한 그런 판단으로 그렇게 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다면은 우리 노병환 직무대행께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해수부업 지도과장을 거치셨던데 왜 같이 안 떠났어요? 저하고는 좀 성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 어떤 성격이? 이제 기관장으로서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스스로의 판단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직무대행을 지금 6개월째 맡고 있죠? 예. 왜 이렇게 오래 맡고 있죠? 바로 보궐선거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죠, 이사장을? 저희 이제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공개 모집을 하고 거기에 이제 총회 의결을 거치고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이제 규정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어디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몇 개월 이내에 뽑아라 이런 부분은 그건 없습니다. 예. 자격 요건도 없고. 예. 자격 요건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새로 뽑히는 분은 해피아 논란이 되지 않도록 잘 선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장관님께서도 그런 관피아나 해피아 논란을 좀 불식시키도록 해서 지금 공무원 출신은 한 분도 응모를 하지 않았고 지금 다른 이제 연구원 출신이나 기타 교수, 학계 이런 분들이 좀 지원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무원만 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렇다고 또 공무원을 배제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접근은 아니죠. 저도 의원님 생각에 동감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부터 좀 바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어촌어항협회. 꼭 뭔 임의적인 기구 같은데. 당초에는 그렇게 출범했습니다만은 지금 이미 직원 100여 명 이상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지정이 됐기 때문에 공단으로서의 지금 준정부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한국어촌어항 뭐 관리공단이라고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아니면 어촌어항관리공사라고 한다든지 뭐 좀 해서 이름이 좀 폼이 나야 일도 제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공자님도 정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먼 일을 하려면은 이름을 제대로 지어야 그 기능을 제대로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공단으로서의 역할이 좀 확대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해양환경관리공단 곽인섭 이사장님. 거기는 또 어떻게 된 건데 금년 3월 20일 날에 임기가 끝나는 때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7개월째 이렇게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까? 임기가 지나서도? 법상 후임할 때까지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후임이 정해지지 않으면은 이사장이 계속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표현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해석은 그렇습니다. 모르다니요.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지. 이게 지금 법적인 업무도 기능도 수행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법 조문에 대해서는 제가 이게 제가 볼 때는 뭐 해피하고 뭐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도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임기가 지났으면은 새로 뽑힐 때까지는 전임자가 계속 하도록 어떤 근거가 있든지. 근거가 있습니다. 있어요? 아까는 또 없다라고. 제가 법 조문을 정확히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 그렇게 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 근거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임기가 지나서 7개월째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건지. 그럼 뭐 계속 안 뽑으면 뭐 계속 가겠네요. 이미 공모 절차는 시작했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대단히 좀 우려할 만하다. 앞으로 해양환경관리공단 운영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기 바라고요. 거기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하고도 이제 같이 방사성 물질 조사를 하는 기능을 하는 거죠.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방법이나 목적상? 우선 저희 설치 배경이요. 과거에 이 해양 방사능 오염 물질 검사는 원자력안전연구원에서 안전기술원에서 다 했습니다만 일본 원자력 사고 나고 나서부터 수요가 폭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검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장비와 인력을 확보를 했고요. 최근에 시작을 했어요. 해양 2013년 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그리고 주로 지금 원자력 안전 기술원을 외해 중심으로 하고 예, 이제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공단은 연안 중심으로 한다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예, 분위기가 다르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애매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면은 좀 중복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공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예, 양기관이 정점을 스스로 예. 협의하기 때문에 크게 중복 문제는 없습니다. 서로 긴밀하게 협의체를 가동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래야겠습니다. 협의체 운영 실적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내줘 보세요. 협의 운영 실적 예, 그러겠습니다. 어떻게 협의를 해오고 있고 어떻게 공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선박의 평형수도 점검을 합니까? 우리 공단에서? 저희들이 직접 점검하는 건 아니고요. 시료 채취는 저희들이 합니다. 예. 12개 항만에 저희들이 그 지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현재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체계적이지 않고 치밀하지 않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더라고요. 예. 그 문제도 정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한국해양과기술원 원장님. 예. 이번에 그 세월호 모의 시험을 실시했죠? 예. 세월호. 예. 그 부분은 저희 그 부설. 플랜트. 예. 선박 플랜트 연구소에서. 소장. 그러나 뭐, 부설에서 했지만은 원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 거죠? 예.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이제 이걸 데려간다고 뭐 이건 태도가 잘못된 거죠. 왜 그러냐면은. 죄송합니다만. 이게 세월호 참사는 엄청난 국가적인 재난 아니었습니까? 예.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부설 연구소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 해양과학기술원장이 그 내용을 꿰뚫고 있어야죠, 그것을. 예. 예. 어떻든가요? 그 이번에 모의 시험을 해보니까 지난번에 그 인하대 아니 가천대 박형준 교수 분석에 의하면은 1시간 이내에 대피 명령을 내렸더라면은 전부 10분 이내에 다 탈출이 가능했다라고 이런 그 목포 광주지법에서 증언을 했어요. 그 연구를 해가지고 재판 과정에서 이번에 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예. 의원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 소장이 그 직접 실험에 관련된 사항들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왜 예. 답변해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이제 과천대학교 교수님께서 진행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고 원인과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오전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었는데 그 전복 침몰 사고 그러니까 상황- 서로 지금 연구의 목적이 다르다, 대상이 다르다 그런 말씀이죠, 지금? 예, 저희는 선박이 침몰할 때 그러면 어떻든 예, 뭐 침몰 과정을 모의 실험했던 입장에서 예. 그 가천대 박형준 교수의 연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내용은 일정 부분 맞습니다. 맞어요? 예, 예. 그렇다면은 참 이게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예. 1시간 이내에 대피 명령을 내렸더라면은 전부 10분 이내에 다 탈출이 가능했는데 또 어제 SSU 구조단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바다에다가 구명조끼 입어서 내려놓으면은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기 전까지는 다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 해경 책임 아닙니까, 그건? 그렇게 304명이 다 사망하게 된 것은? 예, 지금 책임에 관련된 내용을 과학적으로 사고 분석을 한 저희에게 여쭤보시니까 저희가 대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저체온증에 관련돼서 됐습니다. 2시간 그 정도 예, 예. 하고 나중에, 예. 그 다음에 원장님 계속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온누리호는 현재 우리 기술원에서 다 쓰는 거죠? 예. 주로 쓰고 있습니다. 어디하고 공유해서 쓰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혹시 다른? 공유해서 쓰는 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 그 조사 항해를 나갈 때 근데 이제 일반적인 지적이 예. 온누리호를 기술원만 독점 사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 몇 가지 이렇게 자료 요구를 할게요. 과연 그 기술원 말고 다른 자가 책임 연구원이 되어서 출항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뭔지, 또 다른 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사용한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비용은 어떻게 지불하는지, 뭐 이런 것 등등을 자료로 한번 내주시기 바라고요.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건조 중인 5,000톤급 대형 조사선 있죠. 예. 그 조사선은 앞으로 어떻게 운용할 계획입니까? 저희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계획기관이 국가적으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는 해양에 직접
그 선박을 투입해서 전문 조사를 그래서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이 문제에 이 대해서요. 부분을, 예. 제가 그때 24일 날 해수부 확인국감 때 증인까지 이제 채택을 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대형 지금 해영과학조사선 건조 중인데 건조 상황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은 뭔지, 건조 후에 어떤 용도로 사용할 계획인지, 현재 보유 중인 온누리와의 차이는 뭔지, 2008년도 애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는데 그 탈락한 사유는 뭔지, 2009년도 에탄은 통과했는데 통과의 어떤 조건이나 결과는 뭔지, 이 선박에 누구 소유로 되어 있는지, 또 미래부의 고가장비 설비 조사를 받았는지, 미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R&D 예산 투입, 고가장비 설비의 공유에 대한 그 원의 입장은 무엇인지, 연구선을 기관에서만 독점하지 않고 함께 사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이걸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